네, 다음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이게 이렇게 배경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잔잔한 걸로요. 그 좀 슬픈 걸로. 슬픈 걸로? 일단 해보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제가 흔들리는 꽃. 아 잠깐만요. 제가 잘 결정했는지 후회가 됩니다. 5년 정도의 연애를 하고 이제 곧 결혼을 할 예비 신부예요. 저는 남자친구는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고 저는 구급 공무원인데 소개로 만나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바로 남자친구의 친구들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하나같이 남자친구 여기서 좀 분위기가 바뀌네요. 네? 친구들이 하나같이 남자친구 등만 쳐먹으려 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남자친구는 호구처럼 일을 다 받아줍니다. 예로 같이 놀러 갔는데 남자친구가 돈을 2~3배 더 많이 내게 하고 나 몰라라 하고 빌려간 돈은 당연히 안 갚아요. 이런 남자친구를 믿고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저는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제가 호감을 느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아, 이타적인 면에서. 네네. 그리고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돈에 대해서 그렇게 아깝게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주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만났을 때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친구로 대하는 걸 봤을 때 너무 쿨한 모습에 너무 멋있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결혼 얘기면 다르죠. 사연 그런 얘기는 다르죠.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어디 가서 돈을 그렇게 쓰고 와요? 그럼 좀 다르죠. 결혼까지는 한 생각을 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근데 제 생각에 이런 남자라면 결혼을 하잖아요. 통장 다 줍니다 이거. 내 이거- 경제권은 다 네, 내 거야. 통장 다 줍니다 이거. 무조건.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만약에 친구들이랑 또 그런 일이 얽힌 상황이 오면 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기야 미안한데 나 돈을 좀 써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또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통장을 다 주고 용돈을 받아 쓸 거예요. 그리고 자기야 친구 와이프한테 이게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부탁을 했어. 그러면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돼. 이렇게 하고 와이프한테 저기 친구가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될까? 이러면은 이제 와이프분이 이렇게 좀 경제관념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아내분이 조목조목 따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만큼 들어가고 여기 이만큼 들어가고 여기 이만큼 들어가고 10만 원이고 우리가 이렇게 월세로 나가는 비용이 이만큼 있고 우리 가게를 하잖아. 가게를 해서 가게 월세 비용도 나가야 돼. 그것도 돈 이만큼이 들고 그럼 우리가 남은 통장 잔고가 한 달에 최대한 쓸 수 있는 게 적금 다 붙고 양쪽 부모님 용돈을 다 드리고 난 후에 쓸 수 있는 돈이 우리가 총 80만 원밖에 안 돼, 자기야. 근데 자기한테 지금 한 달에 20만 원이나 내가 용돈을 주잖아. 6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혼자 용돈으로 내가 쓰냐고 아니잖아. 우리 또 다른 적금을 붓고 우리가 모으면서 차근차근 우리가 이 집이 아니라 더 나은 집을 위해 나가는 걸 그거 꿈꾸는 거잖아. 근데 돈 더 달라고? 친구야 진짜 미안한데 안 될 것 같아. 야 우리 친구인데 이런 것도 못 해줘? 또 친구인데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니? 야 너 와이프한테 잡혀 살아? 너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 미안하다. 실망이야. 연락하지 마. 저는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이 지금의 여자친구가 데미지를 너무 많이 받았어. 데미지를 표정을 못 봐서 제가 데미지 너무 많이 받았어. 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 여자친구분께서 이런 경제관념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친구 문제로 고민을 하는 거라면 이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라면 결혼하고 나서도 뭐 야 네가 돈 내야지 너무 당연하게 야 돈 좀 빌려줘 이게 너무 당연하게 이 남편한테 갈 것 같고 내가 보는 남편에게 좋은 친구란 없는 것 같고 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의심하는 거가 되면 좀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현우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근데 저도 비슷한 게 연애까지는 뭐 본인의 영역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결혼은 또 현실이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도 이제 합쳐야 되는 상황이 올 건데 근데 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갔던 인간관계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 아무래도 계속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될 거란 말이죠. 결혼 후에도
그 남자분이 경제적으로 더 지불하는 건 당연시 될 거고. 근데 그러면 저는 만약에 제 여자친구가 그런 사람이라면 결혼 후에도 제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경제적으로 보면 절대 해주지 않는 게 맞는데도 그 사람의 인간관계 때문에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게 싫으니까 계속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고려하면 결혼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희진 씨 어떨 것 같아요? 본인이 결혼하고자 하는 그 예비 신부의 친구들이 너무나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어떻게 봐도 질이 안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질이 안 좋다는 거는 이 예비 신부를 친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갑으로 생각한다거나 그런 친구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걸 몰라요, 예비 신부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예비 신부랑 결혼을 하는 거지 친구랑 결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신부와의 결혼을 다시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자친구에게 진지하게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뭐 그렇잖아요. 친구 관계가 잘못된 거지 여자친구가 잘못된 건 아니니까. 맞아요. 네네.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나는 내 사람이 당신들한테 그런 거를 뭐 이렇게 하는 걸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나는 나의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해를 시켜줄 수 있겠느냐? 그럼 대부분 이해 못 해줄 거거든요. 이해를 못 시킬 거거든요, 나를. 그 친구들은? 네, 왜냐면은 누가 봐도 그런 사람들인 거면 이해시킬 수 있겠어요? 왜 우리 와이프한테 그렇게 행동하세요? 그건 저희 친구 문제지 왜 그걸까지 신경을 쓰세요? 그 사람의 문제는 이제 제 문제인데요. 그렇게 나올 수 있네요.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 뭐 이렇게 해결을 해야지. 같이 이제 부부의 문제인 거지 개인의 문제로 치기에는 조금 이제 금전적인 부분은 조금 쉽지 않은 부분. 근데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신부가 친구를 잃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신부는 이 친구들이 정말 정신적으로는 너무 필요해요. 물질적으로는 그런 거, 돈, 금전적으로는 이렇게 당해도 정신적으로 너무 필요한 친구들이고 나에게 너무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어서 계속 옆에 있었던 거라면 그런 친구였다면은 그렇게 뭐 밥을 산다든지 뭐 이런 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아닐 경우에는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같이 살 사람은 같이 있을 사람은 제 제일 친한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네. 제일 친한 그쵸 단짝 친구.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놀고 같이 막 이러면서 그랬으면 좋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되면 되지 그 친구들이랑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분위기를 전환해서 그 여자친구의 친구들을 여자친구의 지금 남자친구죠. 남자친구의 친구들을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해요. 저는 지금 한번 노력을 해봤는데 놀러 갔을 때 돈을 2~3배 더 내게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또 돈을 빌려놓고 안 갚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었대요. 지금 사연에는 이렇게 2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네. 나는 이해 못해. 근데 저는 한번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기 전에 야 친구들끼리 그럼 캠핑 가자 파티 가자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디 뭐 좋은 물 좋고 강 좋고 뭐 이렇게 산 좋고 막 이렇게 공기 좋고 막 이런 곳으로 놀러를 갔어요. 야, 네 이제 결혼하잖아. 이제 예비 신랑이잖아. 한턱 쏴 네가 더 나해. 우리 이 정도 일단 보태줄게. 이거는 또 축의금도 따로 낼 거니까 이거 보태줄게.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어쩔 수 없이 그래 내가 결혼하니까 쏜다. 이러고서는 쏜 거죠. 2~3배 더 냈어요. 그리고 돈을 빌려준 것도 뭐 어려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거죠. 친구 중 하나가. 뭐 그 와이프 될 사람에게 굳이 얘기를 꺼내야 되나 할 정도의 그런 좀 피치 못할 친구들의 그 우정 간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남자친구들끼리 뭐 그 친구의 집안이 안 좋거나 하는 그런 이유를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와이프한테까지. 내 와이프의 친구도 아니고 막 그런 건데 언급은 할 수 있어도
그걸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돈을 빌려줬다거나 그리고 이거 네 돈 안 갚아도 돼, 너 힘드니까 너 가져 이러고 남자친구가 준 거였다면 그런 거라면 그리고 더 한 추가 설정 하나 넣어서 그 친구들이 결혼식장 와서 축의금을 어마무시하게 낸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됐죠 뭐. 그럼 그쵸? 됐죠 뭐. 이해되죠? 그럼 됐죠. 근데 사연자분이 오해를 하신 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오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저희가 나쁘게만 몰고 가는 것 같아서 한번 다른 이 친구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을까 한번 예시 상황을 들어봤어요. 아니, 저는 그런 사람이라면 오케이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여야만 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왜냐면 나와 이제 더 그러니까 나와 그 사람 이제 나와 같이 할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딱 끝나고 이 이후에는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신경 쓰지 않을 선까지 와야 되는 딱까지 정리가 딱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맞아요. 결혼도 지금까지는 뭐 본인한테 피처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서 돈을 빌려줬다 하더라도 결혼한 후에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이제 공동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고 딱 끊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시작할 때는 전부 가감 없이 서로 얘기를 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네, 그 부분을 이것도 대화와 소통인데 아유 이 근데 이게 현대 사회에서 사실 대화 소통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소한 것들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왜냐면 금전이라든지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은 사실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뭐 어떡하지? 얘기 안 하나 찝찝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보통 찝찝하니까 그러다가 터지고 터져 나오고 저도 맨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말 잘 못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대화와 소통이 가장 중요해요. 이 예비 신랑이 될 사람과 결혼을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같이 둘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뭐 무조건적으로 결혼하기 전에는 경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런 얘기를 꺼내면서 난 사실 너의 친구들이 너를 이렇게 대우하는 것도 경제적인 면으로 살짝 걱정이 된다. 너의 친구 문제도 걱정이 되지만 하지만 그건 너의 친구니까 거기까지 터치를 하지 않을게. 근데 그게 경제권까지 넘어오면 나는 많이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합의점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하고 대화를 한번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좋은 방향성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결혼 생활도 행복하고 좋게 풀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결혼을 하기로 했다면 보통 대화를 해야 되니까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 남자친구분 입장에서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 결혼을 할 사람이 나를 걱정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보다도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찾는 건데 그 사람이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그분도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고려하셔서 대화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결혼 전에 꼭 한번 대화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우 씨의 이상형 한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건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고도 그렇고 예를 들면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일을 하다가도 한번 딱 그 힘든 순간이 오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고 무슨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좀 그런 생각보다는 예를 들면 누군가한테 피드백을 들었을 때도 괜찮아 앞으로도 잘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좀 기분 좋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좋네요. 이렇게 이상형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현우 씨 어떤 상대를 만날지도 궁금해지네요. 네네, 현우 씨도 잘 좋은 대화와 소통을 하면서 그 연인과 더 좋은 발전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친구와 결혼을 하는 거지 친구의 친구들과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는 거지 남자친구의 친구들과 결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친구와 좀 이야기해보고 조금 대화의 시간들을 가져보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랑도 좀 얘기를 해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권리라든지 모습들을 좀 더 이렇게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고 채워주고 그러기 위해서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알아도 보고 얘기도 해봤는데요. 어떻게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오늘도 항상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거잖아요. 너무 편하고 기분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또 제 얘기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아유, 뭐 저희가 또 뭘 그렇게 아니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안 들었어. 나 귀 하나도 안 들었어. 나 진짜 몰라, 나왔어. 몰라. 나 보였어. 나 몰라. 안 지키는 내가 했는데. 민망해라. 아유, 항상 새로운 분이 오실 때마다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야기 흐름도 바뀌는 것 같고 그게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새로운 저희도 이렇게 새로운 사람 만나면서 이야기 흐름이 바뀌는 게 신기한데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다 각각의 다른 세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어떻게 반응하실까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어쨌든 사연을 통해서 만난 거니까 또 더 많은 이야기들도 들어보고 어쩔 때는 서로 같은 의견을 낼 때도 있고 다른 의견을 낼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좀 좋은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는 게 저희 청담소 식구들의 식구들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떻게 조금 그렇네요. 부끄러워. 그런 소박하고 그런 귀여운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귀엽게 한번 마무리 한번 할까요? 다람쥐처럼 이렇게 아이고 저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 아이고 민망해라. 아이고 진짜.